충남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흠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천안시와 청양군의 야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 현황 분석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충남의 보육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19년도에 4,900억 49억이었고요. 2023년도에는 7,019억으로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하게 투자하고 돼 있는 보육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집행에 대하여 지도 감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충남도에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지역마다 확대하였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집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이에 충족하지 않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분석해 보니 우리 도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2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안시 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현황을 보시면 전체 529개 전체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53개의 약 10%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야간 연장을 신청한 30개의 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은 4개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숫자의 13.3%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이 25개가 있습니다. 약 4.7%인데 이 중에 야간 연장을 신청한 원은 6곳인데 실제 운영은 4곳밖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유형의 민간 어린이집을 보겠습니다. 전체 163개에서 30.8%가 야간 연장을 신청하고 이 중에서 12개 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가정 어린이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281개로 53.1%가 야간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에서 16개인 80%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도표의 결과를 보면 야간 연장을 신청해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13.3%, 민간은 92.3%, 가정은 80%,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전체 어린이집 개수는 12곳이 있습니다. 국공립이 3개, 민간이 3개, 가정이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 연장 신청을 하고 있는 곳은 민간이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야간 연장을 운영한다고 시골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국공립과 공공형,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나 차량까지 지원을 하고 운영에 상당한 플러스를 주는 기관인데 불구하고 민간이나 가정보다는 훨씬 소홀해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천안시의 경우 야간 선정 기준에서 인근 지역, 예를 들어서 일정 동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에는
5점의 배점 기준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문을 살펴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공형이나 연령 어린이집 공모 신청을 할 경우에 조건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1점과 2점 차이로 선택이 되고 탈락이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배점의 5점이라는 것은 전체 평가의 10% 수준으로 1, 2점으로 떨어지는 공모에서 10점을 받는다는 얘기는 공모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과정입니다. 이미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선정 항목에서 기본 요건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야간 연장을 신청하는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천안시 부성 1동을 좀 살펴봤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3개가 야간 신청을 했지만 실제로 한 곳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더 디테일하게 천안의 대림 2차라는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848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한 단지입니다. 이 단지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이 있고요. 가정 어린이집이 4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5곳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문제는 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야간 연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야간반을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한 단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충남 전체로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부모님들이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고 싶어도 이런 현상 때문에 신청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맡길 데가 없다라는 하소연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행정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여러 가지 발굴하셔가지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겠다고 그동안 수도 없이 노력을 했지만 실행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제가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문의만 야간 연장이고 현장은 몰라 연장이다. 이게 제가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이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교사와 연장교사 용어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교사 외에 업무를 보조하는 보조교사가 일일 4시간, 4시간 근무를 할 수 있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교사라는 거는 정규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또 4시간 운영하는 연장교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교사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정시간에 8시간 휴게 시간까지 9시간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이 보조교사를 하면서 연장교사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8시간. 정교사나 두 가지 같이 하는 교사나. 그런데 제가 급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PPT 좀 보여주시죠. 이게 100% 일반화될 수는 없지만 1호봉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정교사가 8시간 근무를 하면 수당을 포함해서 240만 580원을 수령을 하게 돼 있고요. 연장하고 보조하고 같이 할 경우에 동일한 근무 시간인데 수당 포함해서 231만 4천 원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같아도 같은 시간에 같이 근무를 하면서 굳이 정교사를 해야 될까 의문이 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교사들은 아이들 출결 체크하고 또 부모 상담해야 되고
담임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행정 업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교사나 연장교사는 이런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동일 조건이라 그러면 어느 정교사가 정교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모집 공고를 내면 이 두 가지 연결해서 모집을 하면 바로 마감이 되는데 정교사 모집하는데 같은 조건이면 정교사는 아예 응모 자체를 안 한답니다. 이게 저희 체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과 8만 6천 원 차이 나는데 편한 대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도의 정책이 묻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21년도에 도정질의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그 보육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이 보육도우미는 우리 선생님들이 업무가 과중이 돼서 보조 업무로 주로 하는 게 이제 식사, 간식 챙기고 청소하는 이런 보조 인력이지만 이분들도 하나의 직종으로 지금 전 어린이집에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문제는 원화 3명인데 교사 3분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 보조를 또 지원을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배보다 배꼽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석 자료 보니까 제가 PPT는 안 올려드렸는데 이런 원인이 천안시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시군에 없을까요? 이거는 행정의 사각지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남도 624 지방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624 지방도는 아산시 은봉면에서 산동리까지, 천안시 구간은 직산 상동리까지 구간인데 이 도로가 지금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제 본위원회 기억으로는 2016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함과 동시에 22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보고된 기억이 있고요. 실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3년 4월에 착공직 다 못 차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못했다라는 거 하고 아산 구간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가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를 내기 위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늦었다라는 보고가 다였습니다. 또 추가로 올해 말까지는 23년도 말까지는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예산이 편성된 게 설계비밖에 없습니다. 보상비는 전혀 없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년 본 예산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완공이 어떻게 될 건지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로 제가 이번에 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PPT 8번 좀 띄워주시죠. 예. 요 표를 보면 2020년도부터 22년까지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3년도 예산 확정은 22년도에 464억 3천만 원에서 450억 5천만 원으로
약 13억 8천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을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감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상기 제시된 예산으로는 지방도 유지 관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PPT 9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보시면 도로 안전 및 환경 개선 비용만 22년도에 97억 5천만 원에서 23년도 103억 5천만 원으로 약 6억 원 정도 소폭 상승이 되었고요. 도로 포장 유지 보수 비용이나 도로 개선 등 예산은 동일합니다. 또 구조물 안전관리 예산도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자재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PPT 8번 좀 떼주실래요? 예. 저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624 지방도로입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하고 깊이 파인 곳이 있으며 도로박 담장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토사가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한 구간이 많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도로도 복지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개 시군별 교육협력 사업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산시에서 충남교육청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협력 사업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와 충남교육청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도 들고 일어나서 기초단체장의 일방적인 교육비 중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5개 시군에 2018년도부터 20년도 교육 협력 사업 운영 현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천안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2022년 5년간 도의 분담 비율이 12.1%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역 예산에서도 도비 분담 예산이 평균 7.2%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도비 편성액이 적다 보니 시군이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에서 시군의 교육 협력 사업만큼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라는 표로 나타나는 결과치가 나옵니다. 또 시군에서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한 편성만큼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치입니다. 그동안의 교육 협력 사업은 일방이 아닌 기초단체와 교육청 간 학생을 중심을 두고 쌍방 협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PPT 15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5개 시군별 교육협력 사업 분담 예상 비율은 평균 34.3%였으나 교육협력 사업에서는 대부분 어떤 사업을 하냐? 행복교육지구 사업, 또 교육복지 우선 사업, 진로체험, 방과 후 학교, 또 학교 증축 비용 등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예산 중단 내용입니다. 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교육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으로서도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협력사업 지원 중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차상위 계층,
또 저소득 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원 사업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이나 치유를 통해서 학력을 증진하고